네, 안녕하세요. 자슬린TV 돈이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한국의 설 연휴 기간에 중국발 메가 폭풍이 지나갔었죠. 중국의 AI 딥시크가 시장에 충격을 던지면서 엔비디아는 하루에 17%가 폭락하면서 하나로 846조 원이 증발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딥시크 출현이 글라스 기판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결정은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본 영상에 대한 내용은 투자의 공부 자료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연초에 글라스기판 관련주들의 분위기는 매우 뜨거웠습니다. 연초에 전 세계 최대의 전자 및 정보기술 전시회인 세스 2025에서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직접 기자들 앞에서 SKC의 글라스 기판을 팔고 왔다고 언급하는 등 좋은 분위기가 이어졌었죠. 또한 당시에 최태원 회장이 글라스 기판을 팔고 왔다고 하기 직전에 젠슨 황 엔비디아 CEO를 만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SKC가 엔비디아의 글라스 기판을 판매하는 거 아니냐는 기대감을 낳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설 연휴 기간에 중국에서 매우 저렴한 개발 비용으로 매우 우수한 성능의 AI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미국 시장과 엔비디아는 말 그대로 폭락을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이 중국의 AI는 개발 비용이 단돈 600만 달러, 하나로 약 80억 원으로 오픈 AI의 챗 GPT가 개발 비용으로 1억 달러, 하나로 약 1,400억 원가 들어가는 것에 비해 매우 적은 개발 비용이 들었습니다. 매우 적은 개발 비용으로 현존하는 최강 AI로 알려져 있는 챗 GPT와 비슷한 우수한 성능을 내는 이 중국의 AI, 딥시크는 현재 전 세계 AI 산업과 IT 산업, 더 나아가 경제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딥시크에서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면 시장에 큰 충격을 던져준 이유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최고 성능 GPU가 아닌 상대적으로 성능이 낮은 GPU인 H800을 갖고 매우 효율적인 성능의 AI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값비싼 엔비디아의 최신 GPU가 더 이상 필요 없을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작되면서 세계 탑3 안에 들었던 엔비디아의 주가가 하루아침에 17%를 폭락하는 결과를 낳게 된 거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오픈소스를 공개하면서 소수의 AI 산업을 만인의 AI, 모두가 AI 개발을 노리는 상황으로 전환해버렸다는 겁니다. 물론 딥시크에서 우려되는 부분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AI인데 중국 공산당 정부의 민감한 질문들의 답변을 검열을 받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비판적인 답변을 유도하면 딥시크가 답을 하나가 실시간 삭제가 된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MS와 오픈AI 등에서 지난해 가을 대량의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있었는데 딥시크가 여기에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선 확인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해군에서는 보안 우려로 딥시크의 사용을 금지시켰다는 뉴스도 있는데 저는 앞으로 미국 정부에서 더 강력한 방식으로 딥시크의 사용을 금지시킬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딥시크의 출현이 글라스 기판의 위기로 이어지게 될까요? 우선 글라스 기판의 사업 기회는 빅테크 기업들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전력 소모량을 절반 가까이 감소시켜 줄 거라는 기대감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빅시크가 성능 낮은 GPU로 엔비디아의 최고 성능 GPU를 사용하는 AI들인 만큼 우수한 성능을 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최고 성능 GPU는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위기 인식이 시장에 퍼진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딥시크의 출현은 글라스 기판 사업에는 위기가 될 수 있겠죠. 데이터 센터에서 대규모 전력 소비량을 소모하기 때문에 전력 공급의 위기감으로 그동안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요. 딥시크가 출현하면서 이런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과 원전 관련주 등 전력 관련주들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딥시크에서 한계점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딥시크의 업적은 소수의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독점하는 AI를 모두가 개발하는 참여하는 AI 산업의 보편화의 계기가 되었다는 건데요. 반면에 한계점으로는 딥시크는 빅테크 기업들의 AI가 개척한 기존 영역에서만 효율적인 강점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고도의 영역으로 갈수록 빅테크 기업들의 AI처럼 절대적인 성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여러 한계점들이 드러날 가능성이 좀 높은 거죠.
딥시크는 낮은 성능의 GPU로 만들어진 소형 모델이기 때문에 낮은 개발 비용으로는 개발이 가능했습니다. 즉 소형 모델이라서 용량도 작다고 할 수 있죠. 기존 영역인 수학, 코딩, 추론 등에서는 확실히 챗 GPT만큼 또는 챗 GPT 이상으로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멀티턴 대화, 다국어 지원 등에서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다올투자증권의 과거에 살고 있는 딥시크 레포트를 보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레포트에 나와 있는 딥시크의 멀티턴 대화 내용을 좀 볼까요? 오늘 저녁 영화 상영 시간을 알려달라는 명확하고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하는 싱글턴 대화에서는 딥시크도 명확한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말에 상영하는 액션 영화 목록을 우선 물어보고 그 다음에 나온 대답 중에서 하나의 선택지를 골라서 그 영화의 시간을 다시 물어보는 등 좀 더 복합적인 멀티턴 대화에서는 딥시크가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딥시크가 기존 수학, 코딩 등 답이 명확한 분야에선 정확한 성능을 보이지만 소형 모델이라는 한계점 때문에 좀 더 복잡한 또는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분야에서는 성능이 낮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AI 도움을 받아서 가장 발전이 기대되는 자율주행 등 물리적 환경이 실시간 변화하는 분야에서 딥시크의 효용성은 매우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직 기존의 빅테크 AI들을 역전하기에는 명확한 한계점도 있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딥시크의 업적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딥시크의 업적은 아직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시기라서 섣부른 판단은 지양해야겠지만 소수가 독점하는 AI 산업이 보편화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줬다고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런 업적 측면에서는 딥시크는 AI 산업의 한 핵을 그을 발명품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딥시크가 기존 AI들을 모두 역정시켜서 엔비디아가 이끌어온 우수한 GPU로 산업을 독점해온 하드웨어 선호 현상을 끝낼 것이라는 판단을 하기에는 좀 이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딥시크 이후로 글라스키판 관련주들의 주가는 계속해서 약재를 보이고 있는데요. 딥시크가 AI 산업에 앞으로 어떻게 적용될지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결론을 내리기에는 변화의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갖고 다각도로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글라스기판을 관련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추가로 준비할 내용이 있으면 영상을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슬린 TV 돈이 되는 이야기 좋으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